자, 오늘은 파동의 간섭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줌 쌍방향 수업을 진행하면서 지금 선생님이 보여주는 화면에 보이는 요 문제까지 파동의 간섭을 그려보고 0.5주기, 2분의 1 주기가 지났을 때 PQR 지점이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지 아니면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지 요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그리고 초기 위상이 다를 때 어떻게 되는지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어서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파동의 경로차와 파동의 간섭이에요. 파동의 간섭은 우리가 앞에서는 어떻게 살펴봤냐면 마루와 마루가 만나는 지점, 골과 골이 만나는 지점을 보강간섭, 그 다음에 마루와 골이 만나는 지점을 상쇄간섭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 파동의 경로차가 어느 정도 되느냐,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파동이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지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또 이제 일단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한번 나눠볼게요. 첫 번째는 경로차가 반파장의 짝수배일 때, 그리고 또 하나는 경로차가 반파장의 홀수배일 때 각각 어떠한 간섭이 나타나냐면, 자, 짝수배란 얘기는 결과적으로 EN이 짝수가 되겠죠. EN. 이때 N은 0부터 1, 2 요런 순서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0이란 얘기는 결국은 경로차가 경로차가 없다는 얘기예요. 경로차가 없다는 얘기는 0이란 얘기는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지점이란 얘기죠. 자, 경로차가 홀수배일 경우에는 우리가 2n 플러스 1이라고 하고, 똑같이 0부터, 그럼 0을 대입하면, n 대신에 0을 대입하면 이제 홀수의 첫 번째인 1, 가장 작은 홀수인 1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이때 경로차가 반파장의 짝수배가 될 경우에 무슨 간섭이 일어나냐면 보강 간섭이 일어나요. 보강 간섭. 그 다음에 경로차가 반파장의 홀수배일 경우에 무슨 간섭이 일어나냐면 상쇄 간섭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게 첫 번째 경우라는 거예요. 첫 번째 경우. 이 첫 번째 경우가 어떤 경우냐? 바로 초기 위상이 같을 때. 초기 위상이 같을 경우에는 선생님이 방금 설명한 것처럼 경로차가 짝수배일 때 보강 간섭, 홀수배일 때 상쇄 간섭이 일어납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경로차라는 거, 우리가 지금 실선이 마루, 여기서 실선이 마루가 되는 거고요. 마루. 그 다음에 점선이 골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P점, R점, Q점에서 각각 보강이냐 상쇄냐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자, P점은 마루와 마루가 만나는 보강, R은 골과 골이 만나는 보강, Q는 마루와 골이 만나는 상쇄 간섭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경로차는 어떻게 살펴볼 수 있느냐? 자, 여기가 시작에서부터 요렇게 경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작에서 골 한번 지나고 마루까지 왔죠? 그러면 요 시작에서 골과 마루 사이, 여기 골과 마루 사이가 각각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골이고 여기가 이제 골 지점, 그 다음 마루 지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길이가 약이 아니라 요 길이가 반파장이 되는 거죠. 반파장. 왜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체 한 파장인데 그 중에 딱 절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요 마루에서부터 골까지의 거리는 반파장이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처럼 이제 골에서부터 그 다음 골까지, 여기까지는 한 파장이 되는 거죠. 딱 절반이기 때문에 반파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 P점은 S2에서부터 요만큼 떨어져 있죠. 바로 요 둘 사이의 경로의 차이를 우리가 경로차라고 하는 거예요. 경로차. 자, 그러면 S1에서는 한 칸, 두 칸 같기 때문에 한 칸의 길이가 반파장이죠. 한 칸의 길이가 반파장. 그래서 총 한 파장만큼 떨어져 있는 거예요. S1에서부터는 한 파장만큼 떨어져 있는 거고, S2에서부터는 한 반파장, 또 반파장, 또 반파장,
또 반파장. 그래서 총 2람다만큼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럼 둘 사이의 경로차는 결국은 얼마가 되냐? 경로차는 람다가 되는 거기 때문에 경로차 람다의 크기는 반파장 곱하기 얼마 한 거예요? 2를 한 거죠. 그래서 짝수를 곱해줬기 때문에 얘는 보강 간섭이 일어난 지점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말고 아까 경로차가 0인 경우도 보강 간섭이 일어난다고 했었죠. 자, 경로차가 0인 곳은 결국 어디냐면 S1과 S2부터 같은 지점이 떨어진 곳인데 바로 여기 R 지점이 해당하게 되겠죠. 한 칸, 두 칸, 세 칸, 2분의 3 람다만큼 떨어져 있고 한 칸, 두 칸, 세 칸, 2분의 3 람다만큼 동일한 지점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역시 보강 간섭이 나타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요 지금 선생님이 그린 요 구역은 S1과 S2에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즉 경로차가 0인 지점이에요. 요 지점에서는 모두 보강 간섭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Q 지점 같은 경우 한 칸, 두 칸, 세 칸 떨어져 있고 여기서는 한 칸, 두 칸 떨어져 있죠. 그래서 경로차가 결국은 한 칸만큼, 즉 2분의 람다만큼 경로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반파장 곱하기 홀수인 1을 곱해준 값이니까 이 지점, Q 지점에서는 상세 간섭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조건은 뭐냐면 S1과 S2가 초기 위상이 같을 때, 즉 처음에 골부터 시작하는 초기 위상이 같은 두 파원이었죠. 자, 이렇게 초기 위상이 같을 경우에는 반파장의 짝수배가 보강, 그 다음에 홀수배가 상쇄가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 두 번째, 만약에 초기 위상이 반대일 경우, 즉 180도만큼 차이가 날 경우에는 이 보강 간섭과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이게 정반대가 됩니다. 하나만 적어 볼게요. 칸이 많이 없어서. 자, 경로차가 오히려 반파장의 짝수배일 때가 무슨 간섭이 일어나느냐?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거예요. 상쇄 간섭. 홀수는 안 적어도 되겠죠? 이해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기 위상 먼저 확인하시고 그다음 나머지 경로차가 짝수배냐 홀수배냐에 따라 보강 간섭과 상쇄 간섭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물결파에서의 보강 간섭을 조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조금 더 많이 디테일하게 살펴보려고 해요. 자, 물결파의 보강 간섭은 두 전파원에서 발생한 파동이 같은 모양으로, 그러니까 마루가 마루 또는 골과 골로 중첩되는 지점에서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밝고 어두운 무늬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밝고 어두운 무늬가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어디서?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곳에서. 자, 물결파의 보강 간섭이 이렇게 왼쪽에 보이는 이러한 사진이 두 물결, 여기가 이제 파원이 될 거고요. 두 파원에서 발생한 물결파가 간섭이 되면 이렇게 밝고 어두운 무늬를 만들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곳은 어떻게 생기느냐? 자, 파동 1이 마루일 때는 파동 2가 마루, 같이 위상이 같을 때 둘이 합쳐져서 더 큰 마루가 생기고요. 보강. 파동 1이 골이고 파동 2가 골일 때 둘이 합쳐진 더 큰 골이 생기면서 역시 보강 간섭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게 이제 잠시 시간이 지났을 때 2분의 1t가 지났다고 해볼까? 2분의 1t. 자, 반주기가 지나게 되면 이번에는 마루였던 곳이 반주기가 지났으니까 골로 바뀌게 되겠죠. 이렇게 골로. 그 다음에 파동 2도 마찬가지 골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두 개의 진폭이 합쳐진 더 큰 골이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아까 마루였던 곳이 골로 바뀌고 골이었던 것이 마루로 바뀌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역은 마루와 골이 계속 번갈아 가면서 마루 됐다가 골이 됐다가 마루 됐다가 골이 됐다가 이런 식으로 변하기 때문에 마루인 지역, 이렇게 마루인 지역에서는 얘가 마치 볼록 렌즈와 같은 역할을 해요. 볼록 렌즈와 같은 빛이 이렇게 올 때 볼록 렌즈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요 마루가 형성된 곳에서는 밝은 무늬가, 그리고 골이 형성된 곳에서는 얘는 오목 렌즈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빛을 퍼지게 하면서 어두운 무늬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항상 마루만 생기는 게 아니었죠. 좀 전에 선생님이 살펴본 바와 같이 마루가 됐다가 골이 됐다가 마루가 됐다가 골이 됐다가 반복적으로 이제 시간에 따라 주기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밝았다가 어두워졌다가 밝았다가 어두워졌다가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보강 간섭에서는 밝고 어두운 무늬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이에 반해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곳은 상세 간섭은 중첩될 때 마루와 골이 만나서 상쇄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밝기가 변하지 않게 되고 일정한 어떤 크기를 일정한 밝기를 항상 유지하게 될 거예요. 일정한 밝기를. 자,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면 자, 파동 1이 마루일 때 파동 2는 골이 되겠죠. 그래서 두 개가 합쳐져서 요렇게 만약에 진폭이 정확하게 일치한다면 크기가 일치한다면 제로가 되겠지만 뭐 일치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변이가 작은 파동을 만들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파동 1이 골일 경우에는 파동 2가 이제 마루를 형성하면서 역시 상세 간섭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반주기 2분의 1t가 지났을 때 어떻게 되느냐? 마루였던 부분은 골로 바뀌겠죠? 파동 1은. 그럼 파동 2의 골이었던 부분은 마루로 바뀔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 골과 마루가 만나게 되겠죠? 그럼 동일하게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거예요. 즉 시간이 계속 흘러도 아까 보강 간섭이 일어난 지점은 시간에 따라 더 큰 마루가 됐다가 더 큰 골이 됐다가 더 큰 마루가 됐다가 약간 뭐 덕훈이 아니라 더 큰 가끔 이제 주승현 선생님이 부를 때 더 큰 쌤이라고 하는데 자, 더 큰 마루, 더 큰 골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보강 간섭일 때는 상세 간섭일 때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계속 상세가 되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변화가 있지 않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이해가 좀 힘들 수 있어서 선생님이 이렇게 그림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걸로 같이 이해를 해볼게요. 자, 이 그림은 뭐냐면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초록색 파동. 지금 요 파동이에요. 요 파동이 지금 순간적인 모습. T0일 때의 모습입니다. 순간적인 사진. 그 다음에 왼쪽으로 움직이는 빨간 파동. 요렇게 움직이고 있죠. 자, 우리가 무엇을 알아보고 싶냐면 요 Q점과 P점에서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지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보고 싶은 거예요. 보강 간섭과 상세 간섭은 시간에 따라 보강이냐 상세냐 이렇게 변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위치에서 시간의 흐름에 상관없이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지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자, 얘가 만약에 4분의 1t만큼 시간이 지났어요. 4분의 1t만큼 시간이 지났다는 얘기는 지금 여기 있던 애가 여기 다시 여기 그 다음 제자리 즉 요거를 이제 4등분한 거죠. 그러니까 4분의 1t란 얘기는 마루에 있던 애가 평형 지점으로 골에 있던 애도 평형 지점으로 이렇게 진동 중심 쪽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면 지금 여기 보면 여기 있던 애가 다음 4분의 1t의 중앙으로 왔죠. 마찬가지 골에 있던 애도 중앙으로 왔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움직이느냐 왼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얘가 한 칸씩 4분의 1 람다만큼씩 이동했기 때문에 자, 빨간색은 요렇게 좌쪽으로 움직이는 파동,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초록색 파동은 요렇게 동일하게 그려지게 되는 거예요. 일치하게, 마루와 골이 일치하게. 그래서 합성파를 그려보면 하늘색처럼 되는 겁니다. 하늘색. 자, 그러면 여기랑 여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처음에는 얘네들이 마루와 전부 다 좌양파, 우양파가 마루와 골이 만나게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진폭이 같다면 상쇄돼서 진폭이 0인 순간이 됐어요. 그리고 4분의 1t가 지났더니 얘네가 이렇게 같은 모양으로 위상이 같아지게 되면서 마루와 골이 더 크게 진폭을 하게 됐죠. 진동을 하게 된 거죠. 이때 자, Q 지점 봅시다. Q는 원래 여기 있었는데 시간이 지내도 똑같죠. Q는 시간이 지나도 변화가 없어. 그런데 P는 진동 중심에 있었는데 4분의 1t가 지나니까 마루로 위로 올라가게 됐어요. 자, 그 다음 또 4분의 1t가 지나고 또 4분의 1t가 지나고 또 4분의 1t가 지나고 그래서 총 t라는 주기까지 왔을 때 지금 여기 선생님 얼굴에 가려서 안 보이지만 마지막은 t입니다. t 여기. 자, 이렇게 왔을 때 각각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Q는
중첩되었을 때 진동 중심, 진동 중심, 진동 중심, 진동 중심, 진동 중심. 즉 진동이 하지 않는 지점이 되는 거예요. 요 부분이 바로 뭐냐?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입니다. 상쇄 간섭. 자, P는 처음에 있다가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중심에 있다가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중심에 있다가 계속 위아래로 진폭이 커지게 중첩되어서 계속 위아래로 진동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P 지점은 보강 간섭이 일어난 지점이 되는 겁니다. 계속 위아래로. 그래서 밝기가 계속 변하는,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은 밝기가 변하고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은 밝기의 변화가 없다. 물결파에서. 자, 그러면 요렇게 우리가 물결파의 보강 간섭, 산쇄 간섭, 그리고 경로차에 의한 보강, 상쇄 간섭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교과서 162페이지에 나와 있는 탐구 활동이 하나 있습니다. 이 탐구 활동은 잠시 쉬었다가 다시 우리가 배워보도록 할게요.